제가 PM 사업을 지금 7년 차 하고 있는데요. 이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PM 사업하고도 분리가 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처음에 PM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가 아이의 교육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수지 FC, 그다음에 중학교는 이제 문정 쪽에서 나오고 남양주 FC까지 그런 축구하는 아이였는데, 한국에서 이제 수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애들이 6학년 때부터 스카웃을 받아야지, 간택을 받아야지 진학을 하는 게 축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남양주에 기숙 축구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아이와 6학년 때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축구를 그만두라고 계속 조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필드에서 뛰는 그 눈망울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점점 그 축구에 대한 열망을 더 성장하고 있었고, 가면 갈수록 축구를 놓지 않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의 또 축구하는 예체능을 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희생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금전적인 희생이 굉장히 많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6학년 때 고3처럼 대입 입시를 치르는 그런 마음으로 6학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축구를 했던 아이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었고 아주 못하는 아이도 있고 천차만별이었는데, 다행히 남양주 FC에 저희 그 주장 어머니께서 중3을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유학을 보냈다, 그 독일 축구 유학을 보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은 3학년이었고 우리 아이는 중1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정보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도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메리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학비가 무료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메리트가 축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세탁비만, 구단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주니어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1년에 세탁비만 내면 걔네들은 세탁까지도 다 해주고, 축구할 돈만 있으면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축구 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이 PM 필라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됐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을 열심히 하게 되면 보니까 회사에 여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6월하고 12월에 독일을 그러니까 사업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월과 12월에 독일을 가게 되면, 우리 만약에 아이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게 되면 내가 방문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아이 유학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PM 사업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3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게 매월 월급이 들어오고, 내가 버는 돈을 아이에게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마련이 되면서 중2 때 이제 축구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분도 같이, 리우도 같이 와 있지만, 내가 수많은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조기 유학을 떠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도 있고, 흔히들 호주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말레이시아도 많이 가고요. 또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가고. 동남아를 가는 이유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좀 가깝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를 한국 부모님이 다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가 영어권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호주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졸업하면 한국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좋은 아이비리그나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도 미국 취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적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오면서 막 미국의 아주 실업률이 너무 높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시면서
자국민도 취업이 안 되는데 비자, 취업 비자로 나와 있는 한국 외국인들을 취업을 안 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면서 한국에서도요 미국 유학원이 전부 철퇴를 맞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미국 유학 쪽으로 권하는 유학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미국 유학원들도 다들 지금 독일 유럽권으로 다 전향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을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아이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몇 억 정도는 되잖아요. 1년에 최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한 달에 5, 600만 원. 학비가 비싼 학교는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정도 돼야 되는데 유학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4년에서 6년 졸업을 시켰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상 미국 유학을 이제는 많이들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차순위로 추천을 했던 독일 같은 유럽권 나라들이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취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학제 자체가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실업계를 나온 아이들도 연봉이 인문계를 나온 아이들 못지않게 취업이 거의 뭐 90% 이상 또 아시아계 아이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독일인들은 약간 조금 학문적인 걸 하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그냥 노는 친구들 이렇게 약간 좀 나뉜다 그러면 근면한 아시아인들이 특히 한국인이 그 전에 이제 광부나 이제 간호사로 이제 독일에 이제 갔던 한국인들이 인식이 좋기 때문에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인식이 있어서 독일로 많이 이제 유학원들이 추천을 하게 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이제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굉장히 교육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반에서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을 하는 친구들도 지금 한국의 서울의 메이저권 학교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반에서 1등에서 전교 1등을 시켜도 결국 가는 회사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대기업 정해져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임원을 하는 거는 또 확률이요 거의 1%. 평직원으로 시작해서 임원까지 가는 게 거의 1%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대학 진짜 인류대학을 가는 그런 확률만큼이나 어려운 게 평직원에서 임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비 지출이나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이가 행복하냐? 이제 대입을 치르고 대기업을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또 자신의 50대, 60대를 맞이하냐라는 게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우리도 진짜 막 입시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을 거쳐서 지금은 장년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삶의 가장 행복은 뭐에 있느냐라는 거를 자꾸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면 그게 사실은 교육과 그 나라의 어떤 학제, 그 다음에 직업적인 전반적인 사회 풍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요즘에 이제 알뜰신잡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유명한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강사들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권유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초중고를 나오고 취업을 했고 이제 살아봤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제3세계에 한번 유학을 보낸다거나 자진해서 이제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풍토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이제 부모 역할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세계 유학을 많이들 권해요. 그래서 우리의 노년도 자녀들이 이제 유학을 하면 그 나라에서 이제 한 몇 개월도 지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글로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걸로 많이 TV에서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님은 유학을 보내고 싶지만 사실은 유학을 가서 1년 내내 공부해야 되고 그들의 삶과 그 다음에 독일인 유럽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되는 거는 당사자예요. 부모는 그냥 돈을
되지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들과 대화하고 선생님과 부딪히고 또는 우리는 지금 한민족, 단일민족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나라에 가보면 정말 많은 인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가면 독일인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이제 독일을 못한 상태에서 독일어를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면 일단 난민들이 있어요. 시리아계, 우크라이나계, 그다음에 터키 이런 사람들과 매일매일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처음 만남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체크해봐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아주 단점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축구였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중1 때부터 너 독일로 가는 게 어떻니? 라고 계속 물어봤고 그때만 해도 아이는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3이 되고 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입시를 저 축구에 대한 어떤 진학을 맡다 보니까 엄마 저 가볼래요? 라는 얘기를 중3 때 본인 입으로 했어요. 제가 때를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 입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우리 자신의 선배들을 보니까 자신의 그림이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볼래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하당 때 왜 독일인가? 라고 했을 때 독일 여행이라도 방학 동안, 여름방학, 겨울 동안, 방학 동안 한 번이라도 가지.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TV에서 그런 거는 그런 또 무슨 환상적인 유럽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 삶에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같이 가서 매일 밤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취향, 그 다음에 내 그 어떤 성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내가 엄청나게 막 명랑하고 밝고 친구 없으면 못 살고 막 이러면요 사실은 미국 쪽이 더 날 수도 있어요. 독일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고 굉장히 고지식하기 때문에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서로 집도 잘 오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내가 성향이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여행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정도면 독일이 참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맑은 날씨보다는 약간 우중충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가 액티브한 나만이 혼자 누릴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자꾸 뭘 하자고 막 하는 거 싫어하거나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마지못해 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한국은 너무 많잖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찐친 2명이만 있으면 이 나라는 너무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관계를 중요시하고 막 어디 친구들이랑 몰려다니고 막 클럽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그냥 멋부리는 거 굉장히 미혼이랑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좀 취향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걸 가보면 알게 돼요. 독일이 진짜 멋없는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학의 기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부모님의 예산 뿐만이 아니라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가면 특히 중학교 때 가면요 중학교 졸업장은 어떻게든 갖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중학교 때 가면 일단은 중학교 졸업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가 졸업장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내가 되돌아올 수 있는 여기 학제가 없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가셔요. 갔다가 와서 다시 이제 나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라고 왔을 때는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라는 거를 각오를 하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걱정과 주변의 우려를 물리칠 만한 나만의 확실한 독일에서의 어떤 확고한 내 생각들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일을 가는 이제 전공이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축구,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음대 그렇게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공대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그런 쪽은 이제 확실한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어떤 선진 그 교육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든지 왜냐하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걔네는 시마다
다 도시마다 교양학단이 있고요. 다 합창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공무원이에요. 민의 시립 교양학단, 민의 합창단 이러면 그냥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를 바꿔서 함부르크를 갔다가 미넨을 갔다가 디셀도르프를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또 도시만 바꿔 가면서 합창단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미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술적인 지원은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그다음 마찬가지죠. 스포츠도 그래요. 스포츠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이게 모두 다 시 연방 주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전문 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투자 대비 그 이후에 그걸 학업을 만료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베네핏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힘들어도 그걸 마치면 정말 작은 직업에서부터 얘네들은 또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얘네들은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뭘 전공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 전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세부적인 단과적인 거를 계속 올려서 경력을 쌓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한국인처럼 좀 배우는 거 좋아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자기만의 전공에 대해서 조금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계속 자기 경력이 추가적으로 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월급이 높아져. 경력이 쌓이고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알아보시면 좋고요. 독일 교육제도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볼게요. 이제 바닥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한번 쭉 얘네들의 그 교육제도를 볼게요. 그럼 초등학교 킨더가튼에서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그다음에 구른투슐레라 그래갖고 초등학교를 마치는데 초등학교가 4학년이면 얘네들은 끝나요. 이제 몇 주에서는 6학년까지 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4학년이면 끝나서 이제 부모와 선생님이 상담을 해요. 어떤 상담을 하냐면 너는 기술적인 거, 직업이라든지 너가 하고 싶은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게 직업적인 게 맞는지 아니면 학문 얘네들이 말하는 학문은요 우리가 말하는 공대 컴퓨터학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뭐냐? 응용학문이에요. 기술직, 실용학문이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학문은 NC학과라 그래갖고 점수를 이렇게 김나지움을 나가도 이 유니버스타트라는 윤이라고 그러거든요. 윤이라는 대학 이과를 가려면 김남지움에서도 점수를 NC학과를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NC학과는 뭐냐면 화학, 물리, 그 다음에 독일어, 신학, 학문, 영문학 이런 식으로 기본 학문 있죠. 기본 인문학이라든지 법학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질이 있는 그런 아이들만 김나지움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뭐 실용학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유아교육을 하고 싶다. 간호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아니면 약국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약국도 약사가 되는 학문이 있고요. 약국에서 근무하는 학문이 있고요. 그러면 또 응용이에요. 얘네는 실험실이 독일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독일의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응용과학이고요. 여기서 박사급 그 근무하는 실험실의 연구원을 지시하는 박사님은 김나지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김나지움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만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유학도 전부 아이를 김나지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물리, 화학을 어떻게 해서 10년 만에 물리, 화학, 석사, 박사를 따. 근데 얘네들이 독어라든지 이런 게 독일 문화랑 잘 어울리지 못하면 그 박사급 안에서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라리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실험실 연구원만 할 거야. 실험실 연구원만 하면 그냥 그거는 직장인과 똑같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만 하면 되는데 그런 석사 박사급들은 계속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서 그게 이제 경력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 석박사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낮출 것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그 베를린 리포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학생들이 이제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 베를린 리포트를 보면 그런 글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독일에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어가 유창한 박사급들이랑 겨루는 것처럼 독일에서 태어난 박사급들이랑 겨뤄야 되잖아요. 그러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서 김나지움을 나와도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향을 봐서 그냥 연구실에 근무하는 근무 직장인을 할 것인지 진짜 박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김나지움이라든지 그리고 김나지움은 인문계고요. 그 다음에 직업학교는 처음에는 우리가 하우드슐레라고 해갖고 초보적인 직업학교를 가다가 얘네들 중에서도 직업학교군에서도 조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레알슐레라는 또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직업학교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왜 직업도 그냥 약국 근무원이라든지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직업이 있고 약사 바로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직업으로 하는 굉장히 직업군이 세밀화가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사를 하더라도 약사에서 그러니까 뭐 줬어요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계산하는 사람들도 증이 있어요. 저희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약사 보조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처방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이제 단순하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약을 공부한 약사님이 있고 이렇게 직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원은 하우드슐레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약사 밑에서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레아슐레 약을 신약을 공부한다 그러면 김나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드슐레를 들어갔다가 조금 내가 자질이 있다 아이가 자질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레아슐레로 선생님과 어머니가 상담을 해서 레아슐레를 보내는 거고요. 레아슐레를 졸업하면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게 단과대라고 해요. 팍곡슐레라고 해서 팍곡슐레를 보내고 팍곡슐레에서도 얘가 알고 보니까 더 학문을 할 가치가 있는 아이야. 그러면 팍곡슐레를 졸업하다가 윤희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질이 처음부터 발견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전공과 맞아서 더 학문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팍곡슐레 윤희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직업적으로 나는 이렇게만 만족해 그러면 이 아이들도 그냥 베르프슐레라는 직업학교를 가서 일단 실습을 바로 나가 이렇게 단과대를 가지 않고 단과대를 가는 그 기간에 얘네는 바로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서 약국 보조원으로 직접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하고 손발도 맞춰보고 해서 거기서 나는 나 이런 우리도 보면 단순 업무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나는 하이퀄 공부를 좋아해서 조금 더 레벨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베르크슐레를 다니면서 여기에 파트타임 단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업들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 직업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제도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무료예요. 이민자도, 난민들도. 왜냐하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어떤 그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런 거를 보상하려는 자국민들의 어떤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료로 하지 않고 어떠한 인종에 대해서도 이제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운의를 졸업하던 응용학문을 단과대를 졸업하던 팍곡슐레를 졸업하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2의 또 삶의 학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공부를 계속 하고 우리나라처럼 평생 학습 뭐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네들은 이제 이런 팍곡슐레에서 다 해요. 단과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3, 4년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만약에 자기가 간호사를 했어요. 간호사를 했는데 팍곡슐레만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뭐 수술실에도 들어갔다가 이제 의사들 굉장히 이제 수간호사 정도의 레벨까지 갔잖아요. 3, 40대라도 그때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어. 얘네는 경력이 7년 이상이 되면
그냥 여기에 운이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다 돼요. 그러니까 학문은 뭐다? 선택인 거예요. 내 인생의 필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얘네들은 1년, 2년, 7년, 8년, 9년을 쌓아도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게 원하냐? 아니면 내가 월급을 안 받고 공부를 해서 내가 좀 더 학문적인 걸 하냐? 라는 게 얘네들은 선택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운이의 박사들은 얘네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한국처럼 박사가 이제 학교만 다니고 그것도 한국도 박사 따는 게 굉장히 쉽진 않죠. 그런데 얘네들의 박사는 그 닥터라는 거는요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문패를 보면 닥터를 써놔요. 우리는 문패에 김현수, 이렇게 오지훈, 오성미 이렇게 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얘네들은 닥터는 닥터 오지훈, 닥터하고 닥터가 2개잖아요. 뭐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도 있고 그러면 닥터 이렇게 써요. 닥터가 3개인 사람은 4개를 3개를 쓰고 4개인 사람은 4개를 써요. 그러니까 문패만 보면 이 사람들이 닥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우스 닥터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기술직으로 해갖고 돈을 재정적인 거를 하고 나는 오히려 얘네들은 막 기술로 공부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요. 그 학문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명에 나오는 건데 초등교육은 4년에 마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는 김나지움, 그 다음에 하우투슐레, 그 다음에 하우투슐레 6년을 마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좀 잘하는 친구는 레알슐레를 먼저 가고 그 다음이 이제 베르크슐레를 가고 그걸 안 가는 친구들은 이제 김나지움이라는. 근데 왜 그럼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지금 중학교 때 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 김나지움을 가면요 힘들어요.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김나지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고등학교 그러니까 졸업하는 그러니까 13학년까지 되는 거거든요. 김나지움이 이제 레알슐레를 10학년까지 다녀요. 하우투슐레는 9학년이고요. 레알슐레는 10학년까지 다니고 10학년 다음이 이제 11학년, 12학년, 13학년 얘네는 3년을 더 공부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쯤에는 얘네들이 이제 아비투어라는 우리나라의 수능을 치르거든요. 이 수능이 얘네는 그 오지선다, 사지선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서술이에요. 에세이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1,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모든 시험이 나와서 발표한 영어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독어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민이가 이제 처음에 학교를 가서 이제 김나지움을 갔어요. 처음에 이제 갔는데 처음에 너무 놀랐던 게 선생님 얘네들이 김나지움이 이제 8학년 김나지움을 들어간 거예요. 8학년 김나지움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손을 100명, 30명이나 30명 다 들어요. 김나지움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호기심이 너무 넘쳐나는 아이들이라서 뭘 질문을 하면 계속 토론하고 답하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한국이랑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김나지움은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 모든 수업 해야 되고 계속 에세이 써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옆에서 가지 않는 이상 김나지움을 졸업하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어요.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PT도 다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독일에서도 김나지움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비투어라는 거를 통과만 하면 100% 대학을 다 가요. 얘네는. 김나지움을 졸업했다. 그러면 대학을 갔다라는 뜻이고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는 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그 기초과학을 하기 때문에 기초 인문학을 하기 때문에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또 쉬었다가 다른 종목도 해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 기간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길어요. 그래서 성민이는 다시 하우투슐레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중학교 때 갔던 고등학교 때 갔던 대학 때
간에 이제 독일어라는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이제 독일을 가면 이제 외국인 그 담당 교육관이랑 면담을 해요.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럼 얘의 독일어 실력을 먼저 보고 어떤 학교로 갈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중3에 가면 중1로 2학년을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정도가 들으려면 4년 정도가 걸려요. 우리 아이가 그 마일도 보니까 2019년도에 갔는데 작년서부터 수업이 따라갈 정도 됐죠. 그 전에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잠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나지움에서 성민이가 이제 10학년, 9학년, 8학년을 다니다가 성민이가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업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성민이가 있으면 반 분위기가 이제 그게 같이 가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암묵적인 압박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고 한국처럼 반드시 인문계를 가야 돼 그러는 것보다 진짜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독일어를 쌓아 올라가니까 훨씬 중요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옹알이 하듯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낮춰서 학제를 들어가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투슐레를 9학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레알슐레 졸업해서 저희 아이는 물리치료, 축구를 그만두고 지금은 물리치료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물리치료 직업학교를 이제 가서 저희 아이가 지금 다니는 게 베르크슐레거든요. 근데 베르크슐레를 직업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물리치료니까 학교에서 이제 프락티쿰이라고 실습을 한다. 그러니까 너의 그러니까 그 시험을 독일어를 이제 A, B, C로 나누면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고 한국술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생 독일어 시험을 얘네들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1로 나눠요. 1 이렇게 나뉘어서 B1, 그러니까 베아인스, 그 다음에 베츠바이 정도는 돼야지 얘네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1 정도가 되면 아주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베츠바이 정도는 얘들이 이제 따로 들어가야지 이제 실습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직업 학교를 다녀도 베츠바이 정도는 내가 마스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베르크 직업 학교를 가면 처음에 너가 실습할 수 있는 곳을 네가 가서 인터뷰 봐서 정해오라고 회사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니까 치료실에 가서 동네 디셀도르프의 치료실을 다 검색을 해서 치료실 하나하나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장에서 바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독일어를 못해도 하나하나 병원을 치료실을 가서 저는 베르크슐레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면 딱 어떤 애들이 오는지 알아요. 얘네들 이제 실습하러 오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실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6개월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이제 3개월은 이런 공부, 3개월은 실습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설정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봐서 학교에다가 저는 이런 치료실에 다니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이제 바로 실습부터 들어가요. 실습과 이제 학업을 병행을 하는 그러면 이제 노동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압주비라고 해갖고 이제 실습도 얘네들은 직업학교 다니는 것도 이제 노동인으로 인정해서 정식 비자가 나와 노동비자가 나오고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가 되면 그 물리치료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는 이제 물리치료 자격증을 내년 이맘때면 따는데 지금은 이제 2년차 실습을 하고 있죠. 2년차 실습을 하고 나니까 성민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굉장히 괜찮대요. 왜냐면 자기가 이걸 따니까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그 음식점에서 이제 막 서빙하고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치료를 해주고 훨씬 시급이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 파트타임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공보험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아침에 7시 반이면 노인네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성민이가 다녔던 치료실도 물리치료사가 20명이에요. 근데 20명이 다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0명 정도는 아까 여기 있죠. 그 응용, 팍폭슐레 단과대에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도 카이로프로틱, 그 다음에 도수치료, 그 다음에 뭐 정보의학, 턱관절, 앞관절 이런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하나만 땄다는 게 아니라 계속 경력을 늘려가야 내 월급이 높아지니까 그 치료실에 적을 두고 계속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실습생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물리치료사하고 실습 물리치료사하고 하는 스킬이 다르지가 않아서 그 치료실에서도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3개월은 치료실에서 일을 하고 3개월은 또 학업을 하는데 물리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18세부터 들어가는 거, 직업학교로 18세부터 들어가는데 18세에 해부학하고 몸 근막 다 배우고 그러니까 아예 의사의 기초과학을 여기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거를 금방 시작을 한다라는 게 나이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김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업을 따라가던 직업을 하던 왜냐면 치료 프락티쿰이라는 실습을 가더라도 의사랑 얘기가 돼야 되고 환자랑 얘기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성민이가 프락티쿰을 처음에는 작은 치료실에서 했어요. 작은 치료실에서 그러니까 가정 내에 있는 치료실에서 했는데 두 번째 프락티쿰은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얘기가 이제 거기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일주일 동안 얼굴이 하얘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증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냥 성민이 하는 소리가 발이 제대로 된 발을 가진 사람 다 보라색 발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평생을 먹고 하니까 다 통풍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자기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하는 40분 동안 계속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어떤 지독한 할머니한테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멘붕이 와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한 번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다 쉬웠던 거예요. 그때 성민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다들 이렇게 관계, 언어만 되면 사실은 그 다른 기술적인 것도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뭐 하우드슐레를 가던 김나지움을 가던 그 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무조건 어학원은 다녀야지 하우드슐레도 들어갈 수. 왜냐면 배츠바이를 다 가야 되니까. 애들 대부분 안 쓰거든요. A1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 입학 자체가 안 돼요. 학교 입학을 하더라도 그 왜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성민이도 그걸 다녔었는데 파운데이션 과정을 난민들이랑 다녀야 돼. 난민들이랑 시리아 난민들이랑 다녀야 되니까 성민이는 그때도 멘붕이 온 게 걔네들 전부 운명이에요. 난민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도보는 막 이렇게 문맹이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오히려 언어도 더 빨리 배운대요. 근데 애들 시계도 못 읽고 판서를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 똑같이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못 옮겨 적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 1, 2학년 때 그때 배워야 되는 것들을 얘네들이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고 한 18, 19세가 되면 이거를 뒤늦게 배우려고 해도 이거는 공부가 되지 이게 바로바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배워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해야지 애들이 이제 향상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과 이제 한 6개월을 다니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지 자기가 이제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독일 유학원에서 추천하는 어학원이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훔볼트 어학원이랑 아카데미 클라우젠 호프가 이게 두 개가 다 기숙 어학원이거든요. 이렇게만 이 학제만 따라가면 6개월 만에 최아이스까지는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숙 어학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특히 훔볼트 경우에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근데 성민이가 지금도 하는 얘기가 자기가 독일에서 제일 행복했다는 이 훔볼트 어학원을 다녔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사립학교 보딩스쿨처럼
세탁해 주시는 분, 음식 해 주시는 분, 그다음에 여행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요거 밑에 급이 이제 아카데미 클라우즈 한국프라고 여기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저는 다른 데 돈 들이는 돈이 안 들잖아요. 공립학교 다닐 때는 이제 숙박비만 들거든요. 숙박비랑 아이 월급 그 한 달에 용돈 정도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학원은 좀 돈을 들여서 좋은 데를 다녀요. 요 두 가지를 가장 추천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때 독일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다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민이도 훔볼트에서 여기 광교고등학교 나온 여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둘 다 이때 들어갔어요. 이제 둘 다 이때 들어갔는데 성민은 축구를 하면서 그 축구를 하니까 바로 이제 언어를 사회적인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인스를 시작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늦대요. 왜냐하면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도구가 안 늘어요. 근데 성민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 못할 때 가서 그랬는지 도구가 굉장히 빨리 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아베치대도 모르고 갔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도어를 한국에서 하고 가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예 안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냥 생정도어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빨리 습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어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독일 유학에서 조기 유학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고, 독일 어학 한국에 이제 미국식으로 유학을 보내려는 분들은 이 훔볼트나 아카데미 하우젠호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김나지움 보딩스쿨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아이를 정말 인류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처럼 사립학교를 선호해요. 그래서 독일 보딩스쿨 얘네들은 돈 들어가는데요. 한 달에 거의 한 400에서 기숙학교거든요.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박따박 돈만 보내주면 걔네 다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제 인문계 이제 아비투어까지 다 볼 수 있게. 그러면 아비투어를 보고 아비투어만 보면 독일의 전역에 원하는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어학원을 통해서 보딩스쿨을 가려면 저는 중2 전에 중3, 고1이 됐다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독일어 마스터하기가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중3, 고1 때 들어가면 23살 정도의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각오를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3년 밑에 있는 아이들이랑 보딩스쿨을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같은 예를 들어 중3 때 가면 중3 애들이랑 보딩을 같이 다니질 않아요. 중1 애들이랑 다니니까 힘들어했던, 성민이가 1년 동안 되게 이 보딩을 1년을 딱 보내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애기들이랑 같이 다녀요. 이제 8학년이면 얘네들이 성민이가 중3 때 거의 6학년 애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독어도 안 되는데 애들이 하는 언어는 얘네들이 훨씬 잘하지만 하는 게 행동이 늑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랑 얘가 너무 수준 차이가 나니까 얘가 너무 학교 다니는 게 정말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특히 독일 애들은 더 애들이 생각 연령이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순수해서 진짜 애기들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딩 그래도 이제 22살이나 23살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바로 대학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각오하고 가시려면 이런 방법으로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딩스쿨은 되게 좋아요. 그건 조금 저렴한 보딩스쿨인데 이제 2인실에 어떤 학교는 이제 13학년까지 돼 있는 이제 김나지움이고, 그러면 한 달에 4만 유로가 들어요. 지금은 유로가 또 저 보낼 때만 해도 1,350원 정도 되는데 지금 1,500원이라고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막 좋은 데는 한 4만, 5만 유로 정도의 성 같은 데서 막 살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요. 숲속의 성에서 막 다들 우리 이제 미국에 굉장한 그런 사립학교 있잖아요. 유명인들이 다니는, 유명 연예인들 아들들이 다니는 그런 사립학교만큼이나 좋은 데가 독일 보딩스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돈으로 그냥 계속 애들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간 두 가지예요.
중3이 이미 넘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수능하고 입시를 치르고 가면 독일 대학과 한국 대학은요 동일하게 쳐줘. 그러니까 전공이 오히려 중요해요. 전공만 오히려 이제 입시를 치르고 나서 독일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4학년을 졸업하면 4학년 졸업하면 1학년을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4학년을 졸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고만 하는데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는 독일의 직업학교 빨리 이제 직업학교를 마치면 얘네들이 직업학교를 끝내고 나서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직업 경력이 있으면 대학을 가거든요. 학폭순례를 가고 7년의 경력이 있으면 운이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독일에서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일찍 가서 3년 경력 쌓고 응용과학을 내서 여기서 응용과학에서 운이도 바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독일의 문화와 독일을 빨리 경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얘가 너무 고생하는 게 힘들어. 그냥 그러고 난 여기서 꼭 대학을 빨리 해. 왜냐면 물어보잖아요. 주변 어른들이 아예 어디 무슨 대학 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1살, 22살 되면.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창피해. 신경 쓰여. 그러면 대학을 여기서 2년제를 나와도 이제 1학년으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전공이 중요해요. 이제 먹고 살 게 이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4학년을 졸업하고 1학년을 가든지 2년을 졸업하면 이제 스튜디엔 콜레기라고 대학 예비반이라고 있어요. 대학 예비반. 스튜디엔 콜레기. 그래서 대학 예비반으로 한 1년에서 2년을 한 다음에 1학년을 가든지 어쨌든 독일에서 4년은 놀아야 돼. 그래서 빨리 보느냐 늦게 가서 여기서 좀 늦게 보냐라는 건데 얘들 대학의 맛을 한국 대학의 맛을 보잖아요. 그럼 독일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직업 생활도 해보고 내가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보면 이렇게 대학 나왔던 애들 다시 직업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물리치료로 이제 예를 들어 아주비를 하다가 이게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비즈니스 아주비를 또 하고 이것도 안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 직원으로 또 아주비를 또 해서 계속 이 직업학교를 내가 맞는 걸 찾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이제 이 베르크슐레를 가보면 이태리계 애기 엄마들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어색한 게 아니고 되게 재밌게 다녀요. 그런 게. 진짜 독일의 그 뭐라 그러지? 현 생활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년을 이렇게 고를 걸지 조금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가서 늦게 해도 이제 어쨌든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래도 쉽지는 않아도 뭐라 그러지? 빨리 겪을수록 이게 끝인 거야. 그렇죠. 끝인데 제가 이제 한번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너무 좋다. 하나가 아니어도 다른 길이 계속. 얘네들 직업학교 베르크슐레 다니는 성민의 동네에 있는 학교 하나 보내드릴게요. 얘네는 이 베르크슐레도요. 전공에 따라서 그 학교에 특화된 기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을 1학년, 2학년 다니는 것처럼 실습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렇게를 해요. 얘네들도. 얘네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실험하고 우리나라 약간 전기 쪽 그런 인지니어 그런 과목도 있고 여자아이들은 뭘 많이 하냐면 보건 쪽을 많이 해요. 유아교육, 그다음에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치유위생 이런 쪽도 많이 하고요. 얘네들은 치유위생을 하다가 의사가 돼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다가도 의사가 돼요. 왜냐면 김나지움을 가면 바로 의대를 가지만 경력을 쌓아서 7년 이상을 하고 그 이상 더 하면 더 그 이후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다르고. 얘네들 베르크슐레 다니는 아이들의 도보 수준이 얘네들 독일인이기 때문에 얘네들 독일인이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바이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해부학, 근육학 이런 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우선이다? 어학이 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얘네는 이제 응용과학을 하는 거죠. 기술직을 하는 친구들. 한국과 독일 교육 시스템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4, 5시쯤에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 가서 또 자율학습하고 계속 야간까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5시에 끝나고 보통 금요일도 1시에 맞춰요. 그러니까 그 수업, 학교에서의 수업만 잘 따라가도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김나지움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김나지움 얘네들도 한국식으로 가외하는 친구들도 많고 토론식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김나지움 보딩도 한 달에 한 400 드는 거 이상의 가회비를 다 한국 엄마들 다 시켜요. 보딩스쿨 다니는 엄마들은 독일어 시키죠. 한국 들어오니까 영어 해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도 제2 외국어를 해야 돼요. 김나지움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제2 외국어 그러니까 대학 수준인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가갖고 엄청 멘붕하는 거죠. 엄청 멘붕하는 거죠. 근데 일찍 가는 애들은 중2 때 가는 아이들은 따라가요. 어떻게든. 그 대신에 졸업은 23살에 13학년 중 아비투어를 가요.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 언어만 하더라도 고3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락 공부하면 한 23살, 2살에 빨리 따면 22살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아비투어를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방식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얘네들은 질문 굉장히 많이 하게 하고 질문을 안 하면요 엄마 불러요. 그리고 왜 이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하면 이제 쪽을 줘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거를 드러내게끔 걔를 굉장히 걔 안에 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것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생활 말고 학교 내에서는 외향적인 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내향적인 아이들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이 강해요. 얘네들은 우리나라보다 융통성이 더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는 나만의 논리가 있다. 그러면 방학도 먼저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레알슐레, 하우드슐레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나는 더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나의 확신을 선생님한테 어필하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것들을 굉장히 끄집어내주고 걔를 되게 도와주려고 그 대신 노력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돈이 보내주는 게 너무 작으니까 난 빨리 졸업을 할 거니까 나는 2년 할 거를 1년 만에 해갖고 여기 졸업장을 따겠으니 나를 입학시켜주세요. 나 이걸 꼭 전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또 이렇게 입학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어필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필기 성적이
중요하고 작은 테스트, 구두 테스트, 그 다음에 발표, 프로젝트. 한국도 자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을 하루 얘네들 한 달 내내 봐요. 시험. 계속. 한 달 내내 시험 보고. 김나지움 위주예요. 김나지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내 김나지움 쉽지 않다는 거. 엄마가 쫓아가도 힘들다는 거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스스로 따라하지 못할 때만 아이들. 독일에서는 모든 과목이 주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한 거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또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항상 어디 가나 예외적이죠. 그런데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우대해주는 시스템이 과연 좋은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그들의 자질을 잘 배치하는 나라가 선진국 행복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연금제도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월급의 또 몇 프로는 연금으로 돼서 독일은 여행을 하다 보면 노인 부부가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 돈이 계속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에는 할 게 여행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노후까지 이제 계속 우리가 들을 때 돌봐주고 애봐주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20세 이후에 되면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영위하게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려면 외국 생활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진로를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차라리 이제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 성인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할 게 뚜렷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운동이든 음악이든 뭐든 간에 할 게 뚜렷하게 내가 엄마 이건 아니면 안 돼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러면 되게 진로가 힘들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 학제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걸 해보다가 물리치료도요. 저희 성민이 반에 30명이 들어갔는데 15명이 나가 있어요. 15명도 해보니까 안 되면 1년 안에 다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렇게 자기를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나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잘 돼 있는 나라. 그걸 무상으로. 그래서 아이가 하우투슐레 정도만 9학년을 졸업을 하면 엄마가 보내줄 수 있는 거는 숙박하고 용돈 정도만 보내주면 아이가 거기서 그 안에서 굉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게 가려면 여기도 미국처럼 보딩스쿨 똑같이 비싸게 갈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실용적으로 가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의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교를 나온 4년제를 나온 친구들도 전부 다 많이들 알아보세요. 그래서 4년제를 나오면 더 좋은 게 그냥 대학 1학년을 바로 자기 전공으로 갈 수 있어서 언어를 또 4년을 해서 그 대신에 이제 졸업하면 걔네들 30살이 넘죠. 대학 군대까지 한국에서 다 나오고 가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독일에 적응은 점점 나이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기 유학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학생은 부모가 안 따라가면 가디언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홈스테이 같은 이제 숙박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하숙을 하는 하숙집을 알아본다. 아니면 한국인 부부 또는 독일인 부부가 아시아계 여자 아이를 데려다주면 믿을만한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건물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주인이 가디언을 해주면 가디언비가 한 달에 한 250유로 정도를 내야 돼요. 한 4-50만 원 정도를 그 집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 이전에 17세까지는 가디언비를 내고 18세부터 얘네들은 혼자 할 수 있어요. 16세부터는 담배도 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16세. 근데 18세부터 독립할 수 있고 술 살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고 18세부터는 얘네들은 성인이에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알바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얘가 좀 독립적인 나이면 부담을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가 굉장히 더 독립적인 자립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참 좋은 아웃핏이 굉장히 많아요. 아웃풋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요. 더 전문적인 거 필요하신다면 제가 보내던 유로센터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로센터가 두 번째 유학원이에요. 유학원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유학원을 없이 가는 게 제일 좋고 독일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돈이 들지 않게. 그러니까 유학원 같은 경우에도 1년을 거기서 이제 학교 상담해주고 학교에서 오라 그럴 때 가서 면담해주고 하는 게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에서 비싼 데는 1,500만 원까지 받아요. 보딩 스쿨로 1년에 1,500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딩을 보낸다 그러면 돈을 진짜 쏟아부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알아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